저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생생법률, 오늘은 법률사무소 대한 한병철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택시 운전 기사분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택시 운전사가 만취한 승객이 소변이 급하다고 하여 고속도로에서 내리게 하였다가 그 승객이 다른 차에 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네, 비슷한 사건을 뉴스에서 접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택시 운전사 A씨는 2017년 6월 10일 밤에 11시 50분경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술에 취한 B씨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울산역까지 가기로 하고 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여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정차하여 B씨를 하차시켰습니다. 네. B씨는 하차한 후에 약 5분간 방향 감각을 잃고 고속도로 위를 헤매다가 C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에 1차 충격되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1차로로 튕겨져 나갔고 네. 이어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의해 역과되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네. 이에 검사는 A씨를 유기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유기치사죄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죄인가요? 네,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유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은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유기치사죄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택시기사 A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A씨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A씨는 두 가지 이유로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가 아니어서 부조를 요하는 자가 아니었고 네. 따라서 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유기치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B씨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법원은 B씨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2%로 측정이 된 점, 네. B씨가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B씨의 여자친구 D씨는 B씨가 택시에 탈 당시 비틀거리며 걸었고 발음도 어눌하였으며 택시를 타고 간 후 걱정이 되어 전화를 20회 이상 하였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네. 등을 근거로 B씨가 만취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B씨는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고 택시기사 A씨가 그러한 B씨를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하였다면 A씨에게는 만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첫 번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택시기사 A씨 뭐 다른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A씨는 설령 B씨가 요부조자였다고 하더라도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정차한 것이고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는 바로 한국도로공사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네.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이므로 B씨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럼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법원은 좀 판단을 달리 했는데요. 네. 피고인 A씨는 11년 정도의 상당한 택시 운전 경력이 있었으므로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성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점, 휴게소를 약 12km 남겨놓아 정속 주행할 경우에 8분 후에 휴게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갓길이 없는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해자 B씨를 하차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B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네. B씨가 택시에서 내린 후 2분여의 시간 동안 A씨는 B씨가 소변을 보는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지 여부를 전혀 관찰하지 않은 점, A씨는 먼저 직장 동료인 E씨와 3분간 통화한 후 B씨가 내리고 8분이 지나서야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네. A씨가 바로 신고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하여 결국 A씨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B씨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여 A씨의 나머지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법원은 이 택시기사인 A씨 유기치사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거네요. A씨 어떤 벌을 받은 건가요? 네, 좀 들으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법원은 피해자 B씨가 22세의 젊은 청년으로
참혹하게 현장에서 즉사한 점, 네. 피고인 A씨가 변명만 하면서 유족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점 네.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유족들을 찾아가서 뭐 사과를 했거나 이러면 좀 참작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네, 반성하고 있으면 네. 어느 정도 좀 참작을 받을 수 있죠. 그렇군요. 아무리 만취한 승객의 소변이 마렵다고 해도 절대로 고속도로에 하차시켜서 안 된다는 거 오늘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산에 들어가서 자생하는 버섯을 캐서 가방에 넣었다면 죄가 되는지, 죄가 네. 된다면 어떤 죄가 되는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네, 뭐 여름에도 등산 가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일상에서 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K씨는 J씨 소유의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능이버섯 약 890g을 손으로 채취하여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이에 K씨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줄여서 산림자원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K씨는 이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을 위반한 죄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K씨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K씨는 자신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에 따르면 K씨가 이제 남의 산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지 않고 버섯을 캤는데 무죄를 주장했다고요? 네, K씨는 두 가지 이유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K씨는 산림자원법은 재배나 관리가 되고 있는 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산림에 있지만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자생하는 산물은 산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서 말하는 산물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즉 K씨는 자신이 캔 버섯은 자생하는 나무에부터 자생하던 버섯이지 누군가가 관리하던 것은 아니므로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이 말하는 절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일부러 키우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야생으로 그냥 자라고 있던 거를 캔 거기 때문에 이게 절취가 됐느냐, 이게 절취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 거네요. 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우선 산림자원법은 국토의 보전, 국가 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배나 관리가 되고 있는 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점. 네.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산림자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인목과 그 토지로서 자연적인지 인위적인지에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인목과 그 토지이기만 하면 네. 산림에 해당하므로 J씨 소유의 산은 산림에 해당하는 점, 네. 산림자원법 제73조의 산물이 인위적으로 재배 관리되는 산물에 한정되는 말은 없는 점 네. 등을 이유로 자생하는 인목에서 자생하는 산물도 위 처벌 규정의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K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K씨가 또 두 가지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K씨는 자신이 캔 버섯이 절취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그 버섯을 가방에 넣었을 뿐이므로 네. 절취의 미수일 뿐 기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기수와 미수 이게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수란 범죄 행위를 종료하고 범죄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에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럼 법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법원은 절취의 경우에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이 자기의 소지로 이동할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 기수가 된다고 할 것인데 K씨는 능이버섯을 채취하여 가방에 넣었을 때 이미 사실적 지배를 완성하였기 때문에 기수이지 미수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네, K씨가 버섯을 J씨에게 반환한 점,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K씨에게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렇군요. 타인 소유의 산에 올라가서 버섯을 임의로 채취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생생법률 오늘 한병철 변호사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